오늘 다룰 주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국가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육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즘 저희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다루면서 이제 육아에서 어떻게 쓰이면 만 3세 이전까지 지능 발달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신경전달 물질을 활용해서 육아에 접목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재우면 보편적으로는 이런 게 문제없이 잘 넘어가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검사해 가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 그런 필요성들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부모님들이 아주 아이를 좀 똑똑하게 잘 키우고 싶거든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근데 실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기가 뭔가 정상인 아기보다 울음소리도 좀 안 좋다, 또 아기가 이렇게 너무 축 늘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게 뇌 기능, 또 뇌 그 신경 전달 물질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아기들이 이제 자라는 경우를 생각하면 우선은 기본적인 그 성장뿐만 아니라 뇌에 있는 그 성분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 하면 뭐 대단한 거 같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고 또 단백질 먹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 만드는 단백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먹고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먹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기가, 대부분은 아기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끔은 그렇지 못한 아기들이 생각보다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조기에, 미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얼리 인터벤션이라고 그래갖고 치료 가능한 거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거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아기가 이상이 있는데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아이들의 이 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만일에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이제 치료해서 장애 그 인구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가,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검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아이가 외래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애기가 태어나서 바로 그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체크가 있잖아요. 아기가 이제 발달을 하는 아이고 성장하는 시기니까 잘 자라는지, 잘 발달을 하는지 이런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또 만일 부모님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얼리 인터벤션 그 프로그램이 발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집으로 직접 가서 검사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아를 최소화하자, 이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가장 이제 심각한 것들이, 물론 이제 그 장애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포커스가 뇌 쪽으로, 특히 이제 난경 언어장애라든지 지능에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평생 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를 최대한도로 막아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죠. 그래 이제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에 그 접근하는 이제 주요 목적은, 되게 아이들이 좀 발달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행동 과다, 또 흥분 조절을 잘 못한다든지, 심각한 경우는 경련까지 이런 경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균형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만일에 이제 검사를 해서 그냥 식이 조절로 이게 해결되는지, 아니면 진짜 부족한 성분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성분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러다가 안 될 경우는 약물 치료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정신과정에도 특별한 방법이 있겠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그 자폐에 대해서 발달 지연
질환에 대해서 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조그만 이상이 있고 뭐 또 어떤 그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 자폐 같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폐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그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이 미리 우리가 알아내서 이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그런 신경전달 물질을 검사를 했어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것은 이렇게 흥분성이 있고 어떤 것은 너무 흥분하는 것을 조절하는 억제시키는 이제 이런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뭐가 문제냐, 뭐가 너무 많아서 문제냐, 아니면 뭐 어떤 성분이 부족해서 문제냐,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식이요법으로 해서 가능하냐, 아니면 그런 걸로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미리 다 검사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교육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반되겠죠. 그리고 약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검사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면 좋은 정보들이 또 있을까요? 많이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소변을 미국으로 보내서 검사를 해갖고 이 파일을 갖고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서 해온 걸 보면 그 검사 결과를 해설을 한 거를 봤어요. 뭐가 많이 써 있는데 책이 굉장히 또 두껍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결과를 받은 그 보호자나 이제 부모님들은 답답한 거예요. 뭐가 많이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나. 비용을 얼마 정도 이제 내고서 이런 검사를 했냐고 물어보면은 한 400~500불? 그런데 굉장히 뭐 설명이 많고 뭔가 이 인포메이션이 많지만 막상 아기를 위한 그 자료가 어떤 방향이 그 원인에 대한 그 진단에 맞지 않고 또 그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이 없는 것이 조금 이제 허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외국으로 그 보내서 막 그 기대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도 뭔가 답이 안 나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도 많이 뒤지고 한번 이 의견을 좀 듣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좀 어떤 그 검사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답이 없을 경우에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겠어요.